자, 유형 10번은 지금 딱 보니까 뭐가 보여요? 아, 어제 소리를 너무 질렀더니 목이 쉬어버렸네. 흥분해가지고 선생님 혼자 보고 있는데 막 소리 막 지르고 막 내가 축구하는 것처럼 완전 감정이입해가지고 소리 질렀는데 진짜 마지막 프리킥 때도 나 진짜 황희찬 골 넣었을 때 진짜 그러니까 그 손흥민이 어시를 했는데 가랑이 사이로 알까기로 넣었죠? 아 진짜요? 알까기로 넣었습니다. 근데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가지고 근데 대박이었던 게 수비 11명 있고 그쵸. 4명 2명 있었는데 수비수도 많았는데 손흥민이 3명 끌고 가다가 알라 넣어가지고 황희찬이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과 진짜 완전 시간과 이게 완전 다 절묘해가지고 자 해보자. 자 절대값이 보이는 문제. 자 잠깐만 우리 앞에 개념 설명 혹시 안 한 게 있나요? 있네용. 자 그러면 자 특수한 해를 갖는 연립 1차 부등식에서부터 한번 해봅시다. 특수한 해를 갖는 연립 1차 부등식. 자 여기 했나요? 7.6 7.5는 했죠. 그지? 7.6부터 해보자. 자 절대값 포함한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이 되겠죠? 뭐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이든 2차 부등식은 다 똑같아요. 풀이하는 방식은. 자 그러면 절대값이 있을 땐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봅시다. 자 A가 이번에 0보다 크대요. 0보다 크고요. 절대값 X가 A보다 뭐 할 때? 클 때 얘를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 그럼 절대값을 푸는 방법은 실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한 가지로 통일해서 공부하는 게 실은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X가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이니까 여기 어떻게 돼야 돼? 그대로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X가 A보다 크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X가 0보다 작을 때 그럼 절대값 안에 있는 부호가 0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 마이너스 X가 A보다 크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다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죠. 실은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이제 두 가지 풀이 방식이 있는데 소개만 우선 해줄게요. 자 절대값이 있을 때 이 절대값이라는 건 뭘 의미하지? 정의가 어떻게 돼요? 원점에서부터의 이르는 거리를 우리는 실은 절대값의 정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A보다 크다. 그러니까 큰 거 X는 A인 것보다 다 뭐하고 크고 작아져야 더 멀어지는 거지 원점으로부터.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도 풀 수 있냐면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X가 A보다 크고 그치? A보다 멀어져야 점점 원점으로부터 멀어지잖아. 그 다음에 원점으로부터 멀어지려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A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도 풀 수 있는데 결국 얘랑 결과가 같아지죠. 그지? 그래서 실은 이렇게도 풀 수는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좀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근데 이 풀이 방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은 뭐 이 방법도 존재하긴 하는데 좀 생각하기에 좀 까다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통일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주시는 게 뭐하다? 유리하다. 모든 방식을 하나의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 쉽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내용도 다 똑같은 내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절대값에 있는 값의 부호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누자 이렇게 되는 거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어떤 유형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씩 알아보자 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실은 절대값 풀이가 되겠습니다. 부등식 관련 건데 자 그래서
자, 8-3x의 절대값이 11보다 클 때 그랬네. 그지?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선은 우리가 했던 첫 번째 방식, 두 번째 나눠서 한번 해보자고. 자, 8-3x가 뭐 할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절대값을 풀 때 어떻게 나와야 돼? 그대로 나와야 돼?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야 돼? 그대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8-3x가 11보다 크다. 3x 이항하고 11 이항하니까 3x는 작아지죠? 11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따라왔어요? 그럼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8-3x가 이제 뭐 할 때? 0보다 작을 때는 자 절대값 풀 때 어떻게 나와야 돼?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에 플러스 3x가 11보다 크다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8 이항하면 3x가 19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요. 따라서 x는 3분의 19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뭐야? 이 범위에 있을 때 해가 이거다 라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 x의 값을 풀어주면 어떻게 돼? 3x는 뭐보다? 8보다 작으니까 따라서 x는 3분의 8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잖아. 따라서 답은?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이 범위 내에서 해가 이거니까 돼. 그래서 얘가 되겠죠. 됐니? 다음 얘도 마찬가지. 따라서 x는 어떻게 돼? 3분의 8보다 크죠? 3분의 8보다 크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3분의 8보다 크고 3분의 19보다 큰 범위 어디가 되는 거야? 3분의 동시에 만족해야 되겠죠? 그치? 3분의 19보다 커야 되겠지? 맞지 않아요? 돼? 그쵸. 그러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수직선을 그려보면 돼. 수직선을 그려보면 얘가 3분의 8보다 크고 얘는 3분의 19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여기가 되겠죠? 돼? 그래서 얘가 답이 되겠죠. 됩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뭘 했어? 이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최소값. 그러니까 얘는 자연수가 될 수 없잖아. 이 범위 내에서. 그러면 얘가 되겠죠? 그지? 그럼 얘보다 크면서 자연수여야 되니까 자연수의 최소값이니까 몇이 돼야 돼? 몇이 돼야 됩니까? 얘가 6점 뭐 한 3 정도 되잖아. 그렇지. 자연수의 최소값은 7이 되겠죠. 됩니까? 아유. 어제 소리를 좀만 지를걸. 뭐가 일러가지고. 다음에 유형 10번 보자. 자, 3x-1 절대값 3x-1 5가 x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해를 구해라 그랬네. 그럼 뭐 해주면 돼? 풀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 첫 번째 조금 뭐 번거로울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냥 이렇게 나눠서 풀어주는 게 가장 노멀한 방법이니까 한번 해보자고. 자, 3x-1이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이 절대값을 풀 때 어떻게 나와야 돼? 그대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3x-6이 x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x 이항하고 마이너스 6 이항하면 2x가 뭐보다? 6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어떤 범위에서? 범위까지 같이 찾아버리자.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렇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따라서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따라서 뭐라고 쓰면 돼? x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나 나왔고 두 번째는 3x-1이 뭐보다? 0보다 작을 때에서 해봅시다. 자, 그러면 3x-1이 0보다 작으니까 절대값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돼?
마이너스 붙여서. 그래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3x를 마이너스 3x를 이항합시다. 그러면 4x가 뭐보다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따라서 x는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어떤 범위 내에서 x가 뭐보다 3분의 1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따라서 전체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뭐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크고 바뀌었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1보다 뭐한 거? 작은 거 이렇게 되겠죠. 됩니까? 그러면 이 범위에서 해가 얘인 거고, 그죠? 이 범위에서 해가 얘인 거니까 두 개 다 해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두 개의 뭐를 공통인 부분이 아니야. 전체 범위가 되는 거야. 이 두 개를 합쳐서. 됩니까? 자, 그래서 자, 답은 자, 봐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1보다 작고 얘는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잖아. 따라서 x 전체 보면 어떻게 돼? 그렇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렇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돼? 이게 11번이었네요. 우리 10번 안 했나? 했고. 저도 10번이에요. 이게 10번이죠? 번호를 잘못 썼구나. 오케이. 이 11번. 얘가 10번. 얘가 12번. 얘가 10번, 11번, 12번. 자, 유형 12번으로 가보자. 자,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 뭐보다?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네. 자, 방금 전까지는 실은 절대값이 몇 개 있었어? 한 개만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는 절대값이 몇 개야? 두 개란 말이야. 그러면은 풀이 방식이 조금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냐? 우선 수직선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를 앞에 있는, 그러니까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값이 몇이야? 절대값 x를 0으로 만드는 거 0. x-3을 0으로 만드는 건 3을 찍습니다. 0과 3 이렇게 순서 맞춰서 작은 거 큰 거 맞춰서 이렇게 써주시고 나눠줘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만약 세 개가 나왔으면 뭐 할까? 세 개 찍고 네 파트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보통은 세 개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심화가 되더라도 뭐 더 이상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여기를 첫 번째, 여기를 두 번째, 여기를 세 번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범위는 x가 뭐보다? 0보다 작은 범위가 되겠죠? 그지? 자, x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값 x는 그렇지.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되고요. 공간이 많이 없네. 자, 마이너스 x 될 거고. 자, x가 0보다 작으면 x-3도 0보다 작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 얘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를 우변으로 5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2x가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x의 범위는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어떤 범위일 때? 0보다 작을 때. 따라서 x는 두 개의 공통인 범위가 돼야 되겠죠?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나 나오겠지. 돼?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어떤 범위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가 되겠죠. 됩니까? 자, 그러면은 자,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2를 대입하면 양수니? 양수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 그대로 x 이렇게. 돼? 다음 2 또 대입해봐.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어떻게 나와야 돼?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봐봐. 근데 x하고 x는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3이 5보다 크거나 같니? 안 같아. 따라서 해가 없어. 따라서 얘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니? 만약 예를 들어서 봐봐. 하나만 더 해볼게. 자, 여기는 3이고 여기는 5거든요. 문제가 살짝 바뀌어서 얘가 막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0이었다. 3보다 작은 2였다. 그러면 항상 3은 2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이게 성립한다 라고 하면 되는 거라고. 모든 실수니까 얘는. 이해돼?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범위야?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 양수죠? 얘도 양수죠? 두 개 다 양수입니다. 절대값. 그러면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2x-3이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마이너스 3 이항하면 8. 따라서 x는 뭐보다? 그렇죠. 4보다 크거나 같다. 어떤 범위에 있을 때? 이 범위에 있을 때. 따라서 x의 범위는 뭐보다? 그렇죠. 4보다 크거나 같다 해주시면 되겠네. 따라서 a와 b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 절대값 풀 때가 조금 이렇게 나눠서 푸는 게 시간이 좀 더 걸리죠. 2번 이상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까다롭게는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문제 자체가 그렇게 막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몇 번이야? 유형 13번. 자, 유형 13번은 자, 절대값 2x-3이 플러스 1 이 a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 밑줄 쳐볼게요. 모든 실수가 되도록 그러면 자 봐봐. 절대값은 아까 선생님이 정의가 뭐라고 했죠? 거리. 그치. 원점에서부터 이르는 거리를 실은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거리는 항상 양수지. 맞지.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꺼낼 때가 있어? 그 자체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양수가 되는 거였잖아. 돼? 그렇기 때문에 실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절대값 씌워져 있는 2x-3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라고. 돼? 절대값이니까. 거리니까. 그치? 2x-3의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 아무튼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의미가 뭐였어? 음수였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가 되는 거고 양수였으니까 그대로 나온 거였다고. 절대값 자체는 양수니까. 절대값 포함한 게. 그렇지. 절대값 전체가. 절대값 2x-3이. 이해돼? 2x-3은 당연히 바뀔 수 있어. 하지만 절대값을 다 포함한 건 뭐라고? 양수인 거라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라고.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얘를 이 식을 2x-3 절대값.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래서 얘를 남겨두고 1을 이항해 버리면 봐봐. 얘가 그러면 가장 작은 값이 될 수 있는 게 몇이야? 작아봤자 몇이야? 이 절대값 전체가 0이잖아. 가장 작아봤자 0이야. 돼? 근데 얘가 0이 됐다고 해봐. 그러면 모든 실수가 0보다 얘가 제일 작은 게 0이잖아? 그럼 얘가 0이야? 그럼 0이 0보다 커? 아니라고. 0이 그러니까 a-1은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이해됐어? 우선 여기까지 따라왔니? 근데 이제 뭘 찾을 거냐면 a-1이 양수일 때 가능하니? 또는 a-1이 음수일 때 가능하니? 그러면 우리가 a-1이 될 수 있는 거 다 찾았지. 0일 때 안 된다는 걸 우리 찾았어. 0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양수일 때하고 음수이면 모든 실수를 다 찾는 거지. 자, 얘는 최소 될 수 있는 게 몇이라고? 0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양수, 예를 들어서 2라고 생각해 보자고.
그럼 2가 0보다 커? 아니 0이 2보다 커? 아니지. 그러니까 0보다 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되면 안 된다고. 따라서 누가? 얘가 돼야 되겠죠. 이해돼? 그래서 등호가 안 되는 거는 선생님이 여기서 이미 설명 한번 했어. 아. 자, 다음 2차 부등식으로 넘어가 보자. 2차 부등식. 자, 2차 부등식 하면 선생님이 항상 언급하는 건 풀이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답 찾는 거, 이렇게 두 가지만 실은 알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봐봐,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 이해. 2차 부등식이 왜 선생님이 그렇게 풀이를 했어야 되는지. 자, 어떻게 풀이하라고 했죠? 그렇지. 큰, 크, 작작, 그리고 사이에 있다. 작다 이러면 사이에 있는 거고, 크다 그러면 큰, 크, 작작.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유를 한번,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자고, 우리는. 자, 2차 부등식이니까 2차 부등식 우리 일반적으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또는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총 4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가겠죠? 그 중에서 먼저 얘를 0보다 작다라고 한번 했을 때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보자고. 돼? 자, 그러면 실은 얘를 먼저 이해할 줄 알아야 선생님이 얘기했던 큰, 크, 작작 또는 사이에 있다를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이 항상 고등학교 넘어오면 이제 2차 방정식에서도 설명을 했었어.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다?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와 y는 0이라는 또 다른 함수가 뭐 할 때? 만날 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다고. 돼? 그래서 y는 이거와 y는 0, 얘네들이 만났어, 교점이 생겼어, 뭐 했으면 이렇게 놓는 거라고, 식을. 돼? 그 말은 뭐냐면 y는 0보다 다 밑에 있다가 되는 거라고. 이해했어? 자, 그래서 자, a가 이번에 0보다 크거나 같은 큰 경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a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아래로 볼록인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총 몇 가지가 되냐면 3가지가 가능해요. 어떤 경우가 될 수 있냐면 이런 경우 가능하겠죠? a가 양수니까 돼? 그 다음에 어떤 경우 될 수 있냐면 이런 경우 될 수 있다고. 돼? 가운데 거 먼저 하자. 차례. 접하는 경우. 자, 얘가 x축일 때 이런 경우 가능하겠죠? 그치? 그 다음에 x축일 때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것도 가능하단 말이야. 돼?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이제 밑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우리는 얘를 끄집어 올려가지고 얘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자라는 거야. 됩니까? 자, 그래서 얘를 끄집어 올려서 자, 지금 이거 x축이잖아. 됩니까? x축과 만났어. 이 두 개를 뭐라고 그래? 실근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실근 얘를 알파, 얘를 뭐 베타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y는 0이 의미하는 게 뭐였어? y는 0. 그치. y는 0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 x축을 의미하는 거라고. 됐어? 자, 그러니까 y는 0이 x축이니까 x축보다 지금 뭐 해야 돼? 작아야 되는 거지. 자, x축보다 작아야 되니까 x축이 이거란 말이야? 그것보다 작은 그래프들 어디 있어? 밑에 있죠? 그러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게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돼? 근데 우리는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뭘 찾는 거야? 방정식은 x를 찾는 거지. 부등식은 x의 범위를 찾는 거라고. 그러니까 범위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보라색들이 있을 때 x의 범위가 어디냐 하니까 여기다가 되겠죠. 돼? 그러니까 뭐하고 뭐 사이에 있는 거야?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거라고. 따라서 x는 어떻게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다. 뭐 하니까 0보다 작다 하니까 사이에 존재하는 거라고. 뭐에? 알파가 뭐였어? 이 방정식의 근. 베타가 뭐였어? 이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라고. 됩니까? 그러니까 풀이할 때는 2차 방정식 풀이랑 똑같아. 근데 답 쓸 때만 다르다라고 했던 게 이런 이유라고. 알파와 베타 어떻게 풀어야 돼? 방정식으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2차 방정식. 이해돼? 저거는 여기에서 방정식으로 근 찾아가지고. 그렇지. 작다 나왔으니까 뭐 하는 거라고? 사이에 있다라고. 왜? 이런 이유 때문에. 됩니까? 돼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0보다 클 때 한번 볼게요. 클 때.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얘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클 때도 한번 보자고. 반드시 여기서도 a가 양수인 경우고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와서 한번 해보자고. 자, 그러면 여기 x축 그려주고 아래로 볼록하면서 두 개의 실근. 그러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라고 했을 때, 자, 마찬가지로 얘가 y는 0이잖아. x축보다 뭐 해야 돼? 커야지. 그치? 지금 부동화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큰 거니까 지금 그래프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 돼? 그래프가 다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이란 말이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부등식은 x의 범위를 의미하는 거지.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x값도 어디 있냐면 여기 있잖아. 여기도 x값 여기 있잖아. 이거에 보라색에 해당하는 x값들. 그러니까 작은 값 x는 뭐보다? x는 작은 것보다 작고 또 x는 뭐보다?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뭐에 대해서? 알파와 베타가 뭐야?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그래서 큰, 크, 작작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됩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2차 방정식의 풀이, 이제 등호가 들어가는 거 있을 때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거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죠.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이를 하면 2차 방정식은 끝이지만 조금 더 있기는 하겠죠. 그래서 문제를 여기까지 하고서 해야 되겠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판별식 D. 판별식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근의 개수. 그치. 근의 개수를 판별할 때 우리가 판별식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D가 0보다 크면 여기다 밑에도 한번 써볼게요. 몇 개의 실근? 두 개의 서로 다른 실근. 정확하게. 왜냐면 두 개의 실근하면 얘도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그치? 서로 다른 실근. 이렇게 될 거고. 자, D가 0이라는 것은 중근 또는 한 개 또는 같은 두 개의 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근.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D가 0보다 작을 때는 서로 다른 허근이 되겠죠. 서로 다른 허근이 될 거라고. 그랬을 때 얘네들 한번 나눠서 써보자고. 자, 그래서 자,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a가 범위를 나누나요? 안 나누죠? 여기는 a가 0보다 클 때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인 경우에 대해서만.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4가지가 나오겠지? 그래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클 때 ax의 제곱 이렇게 하면 너무 작나? 괜찮겠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을 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총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쫙 풀어보자고. 자, 우선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2차 분식을 풀 때는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하는 게 제일 좋다, 유리하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 자, X축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자, 조건을 봐가면서 잘해야 돼. 아래로 볼록이죠? 됩니까? 그 다음에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이야? 어떻게 그려야 될까? 몇 개, X축에서 몇 번 만나야 돼? 2번 만나면서 아래로 볼록. 그러니까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알파, 여기를 베타라 해보자고. 2개 실근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그래프 그려보자. 자, X축 그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이죠? 그 다음에 중근이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접하게끔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번에는 만나지 않아야 돼요. 아래로 볼록이면 어떻게 하면 돼? X축보다 위에 있으면서 이렇게 돼야 돼. 선생님 왜 X축 위에 있어야 돼요?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생각해봐. 여기에서 이렇게 아래로 이만큼만 그릴 수 있어? 없잖아. 연장이 돼야 되는 거니까. 알겠지? 상식적으로. 원래는 무한한 거죠. 뭐가 무한해? 당연하죠. 당연히 무한하죠. 다 그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3가지 폼이 있겠고, 여기를 우리가 알파라고 할 거고요. 여기는 당연히 실근이 존재하지 않겠지. 자,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큰 범위 어떻게 되는 거야? 큰 범위, 큰 거. x가 작은 것보다 작고, 그렇지, 큰 것보다 크다 해주시면 되겠죠. 돼? 그 다음에 얘는 x는 등호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저기서 알파 베타는 같은 거죠. 알파 베타는 당연히 같아야죠. 그러니까 그쵸. 사이에 있는데 등호 없으니까 x는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등호가 있으니까 뭐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됩니까? 그래서 여기는 하나 끝났죠. 쉽게. 그 다음에 여기 보자. 자, 잘 봐야 돼. 여기서부터. 자, 지금 2차 함수가 x축보다 큰 거. 같은 거 아니야? 따라서 여기는 해가 어떻게 될까?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왜? 알파일 땐 0이잖아. 근데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된다. 0보다 다 커야 한다고. 그러니까 0인 건 제외해야 되겠지? 그래서 x는 알파에서 0이니까 제외한 거라고. 돼? 다음. 이번에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0이 돼도 된다. 그렇지. 여기는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야. 도민이 여기 배웠나? 선생님 했었나? 안 했어? 근데 잘하네. 다음. 0보다 작은 거 있어, 없어? 없어. 얘는 해가 없다야. 근데 봐봐.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지? 0인 거 있어, 없어? 있잖아. 그래서 얘는 x가 알파일 때 0이잖아. 돼? 얘는 알파일 때 0이 안 되니까 이걸 제외하고 실수였고, 얘는 0보다 뭐 해야 돼?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 0보다 작은 거 있어, 없어? 없다고. 0인 거 있어, 없어? 있잖아, 얘. 그래서 얘만 되는 거라고. 특수하죠? 돼?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 나와요. 갑자기 누가 내 욕을 하나? 귀가 멍해졌네. 다음. 자, 이번에 0보다 클 때 0보다 어때? 다 크지? 그러니까 뭐야, 얘는? 그렇지. 모든 실수.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도 모든 실수가 되겠죠? 안 되는 게 없잖아. 우선 같을 때는 안 되는데 결국 0보다 다 크잖아. 그렇지. 다 되니까. 이해돼?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거 있어, 없어? 없죠?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있어, 없어?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서 정리하는 거 쉽거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올 거야? 여기에서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해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럴 거야. 이럴 때 모든 실수야. 그럴 때 어떻게 되니? 그래,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된다는 뜻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문제 뒤에 풀 때 쉽게 풀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쌤이 진동을 해놔가지고 계속 오는 것 같네. 아이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하나만 더 하자. 거기 2차 부등식 작성하는 거. 뭐 2차 부등식 작성하는 거 똑같아. 왜? 2차 방정식 풀이랑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2차 부등식 작성하는 것도 똑같아야 되겠죠?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해가 x가 알파와 베타. 자, 봐봐. 그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하면 돼. 첫 번째, 해가 무엇인지. 해가 나왔어. 그러면 우리 2차 방정식 세울 수 있잖아. 먼저 방정식을 먼저 세워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방정식을 세우자고. 그럼 어떻게 돼? 그렇지. x-알파. 그렇지. x-베타. 이렇게 방정식을 세웠어. 돼? 근데 아까 우리 문제 풀 때 사이에 있으면 뭐 해야 돼? 두 번째는 뭐 할 거냐면 부등호를 써줄 거라고. 그러면 사이에 있으니까 뭐 해야 돼? 0보다 작다 하면 끝이지. 돼? 그 다음 두 번째. x가 이번에 베타보다 크고 x가 알파보다 작을 때, 알파보다 작을 때. 그러면 결국 큰 작작이 나와버렸네. 그치? 자, 그럼 마찬가지 여기도 첫 번째 방정식을 세워주세요.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는 거지?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돼? x-알파, x-베타 이렇게 써주시고 큰 작작이니까 뭐 해야 돼? 그렇지. x 0보다 크다 해주시면 되겠지. 그런데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최고창의 개수는 모르죠. a라고 써주시면 끝이야. 별거 없죠? 그 다음에 풀이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크거나 같다면 그냥 똑같이 그쵸? 같다만 써주시면 되겠죠. 넘어가도 돼요? 네. 자, 1번부터 해보자. 자, 1번은 거기 밑줄 쳐야 되겠지? 뭐를? fx 곱하기 gx가 0보다 크다. 얘만 풀이하면 끝이에요. 자, fx 곱하기 gx가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두 개를 곱해서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뭐야? 그치, 부호가 같아야 돼. 같다라는 것은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겠지.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되니?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자, x축 그려주시고 다음에 fx 그려주고 y축 여기 x축 얘가 fx 그 다음에 gx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래서 a, b, 0, c, d 여기 a, b 여기 0 그 다음에 여기가 c 아우 목이 너무 아프다. 여기가 c 그 다음에 여기 d 이렇게. 자, 그랬어. 자, 1번 찾아보자. 자, fx가 양수인 거 찾아볼게. fx 양수 0보다 양수라는 것은 x축보다 다 위에 있어야 돼. 돼? 그러니까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도 x축 위에 있죠? 그 다음에 gx가 이번에 양수해야 되니까 x축보다 위에 있어야지. 어디야? 이렇게 되겠죠? 그럼 노란색이 겹치는 걸 찾아주면 되는 거야. 뭐해? x의 범위를 돼? 그러니까 그렇지. 당연히 x의 범위죠. 봐봐. 중요한 건 지금 겹치는 부분이 어디야? 여기 이렇게 겹치고 있잖아. 여기도 이렇게 겹치고 있지. 돼?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뭐 해야 돼?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두 개 사이에. 근데 D까지도 겹치는 거 아니에요? 미쳤네. 그렇지. 지금 여기 보면 얘도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까지도 다 이렇게 겹쳐지겠지. 다 양수가 되겠죠. fx는 여기서부터 다 양수고 gx는 여기에서부터 이만큼만 양수니까.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지우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되겠네. 됩니까? 따라서 x의 범위가 어디야? 여긴 d고 여기가 0이니까. 따라서 x는 뭐보다? D보다 0보다 크고 d보다 작아야 되겠죠. 따라왔어요? 크거나 같다 하면 안 돼.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안 돼. 등호가 없으니까. 됩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이번에 둘 다 뭐인 거? 음수인 거 찾아보자고. 음수인 거. 자, 음수인 거 그려볼게. fx 음수인 거 여기 있죠? 그 다음 gx가 음수인 거 여기 있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가 될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지? 돼? 그러니까 a와 따라서 x는 뭐와? a보다 크고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아이 쏘리 왜 이러냐? 내 지금 보라색을 그려놓은 게 0이 아닌데. 그치? 여기가 되겠죠? 왜 이런지? 아 그렇네. b가 되죠, b가. 예. 쏘리. 지금 선생님 머릿속이 좀 복잡해가지고. 아 공통. 여기가 b가 되겠죠, b. 자, 공통인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는 지금 노란색이야, 노란색. 그러니까 여긴 되면 안 돼. 이렇게. 됩니까? 그 다음에 유형 2번. (3x) x 플러스 4 2x 마이너스 5보다 작은 거.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 그럼 뭐 하는 거야? 2차 부등식을 풀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전개축 해보자. 전개하면 자 바로 한번 해볼게요. 3x제곱 그죠? 마이너스 2x에 12x 더하면 몇이야? 10x? 에다가 2x 빼주면 8x. 그 다음 마이너스 8에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인수분해 해주시면 1, 3, 3,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죠? 따라서 x 플러스 3 3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으니까 따라서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3부터 3분의 1 사이가 되겠죠. 0보다 작으니까. 됩니까? 그래서 정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겠네. 다음에 자, 유형 3번도 한번 해보자. 유형 3번. 자, 유형 3번은 지금 뭐가 보여? 절대값 보이네. 그럼 절대값 보이면 뭐 해야 돼? 그렇지. 나눠줘야죠. 그래서 x-1이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어떻게 나와야 돼? 그대로 나오니까 넘기면서 전개할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니까 2항하면 플러스 2 0이죠. 얘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인수분해 해주시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따라서 x는 뭐와 뭐 사이에 있어야 돼? 그렇지. 0과 4 사이에 있어야 돼. 어떤 범위 있을 때? 이 범위에 있을 때. 따라서 x는 뭐와 뭐 사이에 있는 거야? 4보다 작고 얘와 얘니까 그치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있죠. 얘가 범위가 되겠죠. x의 범위. 두 번째 이번에 x-1이 뭐보다? 0보다 작을 때 그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나와야 돼?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자 x제곱은 그대로 써주시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2x니까 0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인수분 해주시면 x 뿔 2, x 마 2가 0보다 작으니까 따라서 x는 뭐와 뭐 사이? 마이너스 2와 2 사이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어떤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따라서 x는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뭐보다? 1보다 작아야 되겠죠. 모르겠으면 잘 안 머릿속에서 안 나오면 둘다 아니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2하고 2 범위일 거고 1보다 작아야 되니까 1이 여기 있죠. 이렇게 안 되면은 수직사 한번 그려주시면 돼요. 헷갈리면. 됩니까? 그럼 저가 두 개 합쳐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응.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아닌가 본데요. 아니. 아니. 안 나왔어? 아니 나왔어요. 나왔어? 작은 거는 제일 작은 거. 저두 개 합칠 때 응. x보다 작다 할 때는 제일 작은 거 고르면 되고 그다음 때는 제일 큰 거 고르면 되고. 다시 뭐라고? 합칠 때는 합칠 때? 네 공통도 보는 거예요. 얘하고 얘? 전체 전체 범위. 전체 거. 얘 더하기 얘. 다음 유형 4번 가보자. 자, 지금 그래프 먼저 보세요. 그래프. 근이 보이나요? 네. 근이 뭐하고 뭐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과 2잖아. 그러면 식 써보자. 2차 방정식 먼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 a 써주시고, 그죠? 네네. 근데 지금 그래프 해가 뭐래? 그래프 해가 뭐 그래프 해를 뭐 볼 필요 없겠네요. fx를 먼저 구하면 되겠다. 자, 얘를 fx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치? 그럼 a 구하고 싶어. 그럼 뭐 대입하면 돼? 그렇지, 0,3. 그래프를 지나는 점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x에다 0 대입하고 y에다 3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6a가 몇이야? 3. 따라서 a는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됩니까? 네. 자, fx 이제 구했잖아. fx니까 뭐야? 거기다 대입해주면 되겠지? 자,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뭐보다? 마이너스 7보다 클 때 해를 구해라.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 있어요. 지금 뭐 대전 지자체에서 뭐 실내 마스크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전이 이제 전국 최초로.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과연 괜찮을지. 만약 해제하더라도 쓰고 다니는 뭐 우리 학원 입장에서 봤을 때 학생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들도 많이 쓰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이제 수학쌤들은 그러니까 이 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좀 분필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쓰는 게 실은 더 좋기는 한데 좀 답답하긴 하죠. 습기가 계속 차니까 얘기를 많이 해서. 예, 선생님은 만약 벗어도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고는 싶기는 해요. 혹시 자기가 뭐 기침을 한다거나 이런 친구들은 반드시 쓰게끔 하고 만약 기침을 안 하고 좀 괜찮은 친구들은 벗어도 되지 않을까. 왜 안 나왔어? 됩니까? 몇이 나왔어? 9요. 그렇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9. 그 다음에 유형 5번. 자, 이렇게 해가 또 나왔네. 그죠? 그러니까 해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식 써야 되겠죠? 식 써보자. 어떻게 돼? 먼저 x제곱의 개수 먼저 써주시고, 해가 나왔으니까 식 x 플러스 x 플러스 3분의 1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0보다 작잖아. 얘가 지금 사이에 있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돼? 0보다 작아야 되고, a는 뭐여야 돼? 양수여야 돼요. 돼?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근데 a가 음수가 되면 부등호 방향 바뀌지? 그럼 해가 바뀌죠? 돼? 그러니까 a가 반드시 양수라는 얘기가 있어야 돼. 자, 그럼 얘를 전개했을 때 얘랑 같아져야 되겠죠? 됩니까? 자, 그럼 전개해보자. 전개하면 어떻게 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찾고 싶은 건 a잖아. 그러면 실은 상수만 봤을 때 상수가 나오면 되죠. 마이너스 3이. 그래서 a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만 하자고. 그치? 그러면 약분되고 마이너스 2분의 1 a가 몇이야? 마이너스 3. 따라서 a는 몇이야? 6. 그럼 얘 전개하면 b 나오겠죠? 돼? 그래서 b 구해보세요. b 나왔어요? 네. b 몇 나왔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7. 그 답은 2번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다음 유형 6번. 자, 또 해가 나왔네. 그죠? 해 나왔으니까 뭐 해야 돼? 식 써보자고. 어떻게 돼? a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9가 그치 사이에 있으니까 됐어? 그럼 얘가 fx가 되겠죠? 됐어? 지금 얘 fx로 써 있잖아. 근데 f의 x 대신 뭐 들어갔어? 2x 플러스 1을 뭐 해주면 돼? 따라서 a에 2x 마이너스 1 2x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해만 구하면 되겠지? 따라서 x는 뭐보다? 2분의 1보다 크고 그 다음 4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됩니까? 그죠? a가 없어도 구할 수 있었겠죠? 많이 푸는 거 아니에요? 그래? 너무 많아? 네. 숙제가 숙제가 많아져서? 그래? 그러면은 유형 7번까지만 합시다. 썼으니까.
아, 내일 또 수업이구나. 내일 수업이고, 또 화금 또 수업이네. 근데 화금은 어차피 앞쪽 하는 거니까. 저게 해를 구한 거죠. 예? 그쵸. 얘가 답이지. 됩니까?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보자. 자, 마지막은, 자, x제곱 마이너스 3k가 0보다 작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실은, 자, 얘를 조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부등식, 아까 우리 방정식처럼 한번 풀어보자고. 자, x제곱은 3k인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x는 몇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k라고. 그러니까 이 방정식 풀었잖아. 0보다 작잖아. 뭐 해야 돼? 0보다 작으니까 부등식이 사이에 있어. 끝. 돼? 얘가 x고 x축. 얘가 마이너스 루트 3k가 될 거고 얘가 루트 3k가 되겠죠. 그치? 근데 그거 사이에 있으니까 이렇게 있으면 된다고. 됐어요? 근데 문제 보세요. 그때 해 정수 x가 몇 개여야 되는데? 7개여야 되는데? 그럼 얘 봐봐. 대칭이 되지? 그럼 여기 중심에 정수 뭐 있을까? 0. 돼? 값이 같고 크기는 같고 부호가 다르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그럼 총 3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2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총 몇 개? 5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랑 다 더하면 7개? 그러면 마이너스 4는 여기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4는 여기 있어야 되겠지? 네? 자, 그럼 봐봐. 여기 집중해야 돼. 봐봐. 루트 3k가 지금 뭐하고 뭐 사이에 있어? 3과 4 사이에 있다. 여기까지 따라왔어? 3과 4 사이에 있는데 지금 얘 등호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지? 그럼 얘 3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3을 포함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3을 포함하면 돼야한데 얘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4는 포함해도 되겠지. 이해돼? 선생님 그때 부등식 이런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두 가지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돼? 돼? 그러니까 얘가 4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얘가 4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거지. 그럼 3 포함해 안 해? 3하고 마이너스 3 포함하잖아. 그럼 정수가 총 7개 되잖아. 이해돼? 얘가 등호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4까지 포함해서 8개 되는 거 아니에요? 포함하지 않잖아. 등호가 들어가지 않잖아. 돼? 됐어?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면 되겠지. 그래서 자 전체 제곱해주면 실은 루트를 씌워주는 거예요. 제곱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같은 거니까. 그래서 9는 3k보다 작고 1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따라서 k는 뭐보다? 3보다 크고 3분의 16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되겠죠.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자연수 k값 뭐하고 뭐야? 4하고 5가 되겠죠? 그러니까 봐봐. 지금 문제를 예를 들어서 반대로 풀었다고 생각을 해봐. 얘가 여기 안 들어가고 얘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안 들어갔어. 그러면 3, 4, 5죠? 그럼 답 맞아 틀려? 틀린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여기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